첫 번째 시간은 교수님이 이제 풍수지리 전반적인 내용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또 좋은 풍수집들 샘플로 보여주시고 또 안 좋은 또 지형이나 집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저는. 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까 제가 예고했잖아요. 풍수에서 재물, 물에 관한 걸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또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교수님한테 마이크 넘겨서 물에 대해서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강좌 이게 우리 방송은 서로 이제 대담 프로인데 네. 제가 경험도 없고 우선은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드리면서 할게요. 여기 궁금한 질문 하나 왔네요. 그래요? 아파트는 같은 동, 방향도 같은데 땅의 기준은 1층인가요? 가격은 로얄층인데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땅의 기준 받는 게 좋다고 교수님 말씀하셔서 아파트 같은 경우 보통 로얄층은 뭐 한 10층에서 뭐 20층 안팎 고길 로얄층이라고 하고 1층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먼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얘기를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데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선호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풍수적으로 좋은 곳을 많은 사람이 선호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설탕이 몸에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해도 먹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로 풍수에 좋지 않으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본인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풍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풍수적으로 좋은 집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천기와 아까 지기를 동시에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인데 천기는 우리가 이제 하늘 햇빛을 얘기해요. 햇빛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 네. 네.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다는 얘기는 기운을 이제 저축해 놓는다, 모아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아까처럼 뭐 이렇게 춥을 그렇죠. 쌌다던가 필로티가 있다던가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참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그런데 사시는 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아무튼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네.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제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기가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느냐? 우리가 나무를 보면 돼요. 네. 나무들이 많이 올라가야 30m 정도 올라갑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에서는 200m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브라질 그 밀림 같은 데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30m 정도까지 나무가 자라요. 그 나무에 자라는 그 높이가 통상적으로 기운이 미치는 영향권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 한 7층 정도 될까요? 7층. 대략 그 정도에 가장 적합한 지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럼 고층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네. 또 문제가 생기겠죠? 고층에 그쵸, 사는 그쵸. 게. 그 고층은 그래서 이제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지기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네. 수시로 내려와서 땅을 밟아야 돼요. 땅을 많이 걸어야 돼요. 열심히 걸어야 된답니다, 걸어야 여러분. 됩니다. 네, 차 등산도- 타고 다니지 말고 열심히 등산도 많이 걸어야 하시고. 돼요. 네. 그러면은 꼭 1층이 아니더라도 한 7층 높이까지는 지기를 받을 수 있다. 그냥 받을 수 있고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비보로 열심히 땅을 걸으시면 또 해결됩니다. 아니 저도 오늘 늦게 밤 10시에 집 보여드리겠는데 그분이 저층만 찾으세요. 네. 14층에 아주 고층의 뷰가 확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그거 싫고 저층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건강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건강은 양기와 음기를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도 양기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겠죠. 양을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반반 받으면 안 돼요. 양기가 더 많아야 된다. 훨씬 많아야 돼요. 양기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답 되셨어요? 1층 꼭 아니더라도 한 7층까지는 그래도 땅의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는 가장 좋은 거고 더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뚜벅이로 많이 걸어 다니셔야 그렇죠. 네,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자기 문제도 있어요. 지자기. 네. 자석,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보통 우리가 7층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또 반으로 줄어들어요. 아, 지자기가. 그런 네. 지자기가 줄어들면 우리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자기를 위해서도 땅을 자주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땅을 많이 걷는 것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네, 풍수에서 물은 아주 중요하죠. 네. 이게 바로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재물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물은 재물이잖아요. 네, 물은 또 아까 재물이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다고 하셨어요. 물이 오는 게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물이 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재물이 앞으로 와야지 가버리면 안 되죠.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게 좋아요. 많이 무지만이하게 오는. 욕심꾸러기. 정답입니다. 네. 많이 오는 게 좋죠. 네. 나가는 물은 많이 적어야 돼요. 요만큼 쫄쫄쫄쫄. 너무 쉽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사업체,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물만 보는 거예요. 물만. 우리가 사는 집, 주무시는 집은 당연히 귀를 봐야 되겠죠. 부귀영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귀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네. 귀는 건강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이나 이런 사업체는 재물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사무실이 운영이 그래서 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특히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네. 중개사 사무실을 여실 때 돈만 보는 거지 물만 보는 겁니다. 물만. 그렇죠. 네. 최근도 제가 이제 몇 군데 해드렸는데 네. 중개사 사무실을 물만 보고 해드렸어요. 잘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교수님 물이 이게 강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물이 있지가 않잖아요. 뭐 한강 주변이나 그런 것만 물이. 그 물은 이제 보이는 물이 있고 네. 보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을 우리가 관념수 그래요. 관념수. 네. 비가 올 때는 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비가 없을 때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는 흔히 도로를 물길로 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도로를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도로를 보면 높낮이를 보면은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네. 그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들이 다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같은 층이고 같은 동인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으면은 1, 2호는 한강이 보이고 네. 3, 4, 5는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쪽이 한 훨씬 1, 2호 비싸요. 당연하죠. 예. 네. 그만큼 우리는 물을 선호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안동 하회마을도 아까 보여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런 데는 물이 다 이제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도 이제 물이 흘러가는 안쪽으로만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물을 다 선호합니다. 이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은 한강이 이렇게 계곡 골짜기를 이렇게 환포를 하면서 흐르죠. 이렇게 돌면서. 네, 돌면서. 네. 이거를 이제 환포라고 그래요. 네. 이쪽이 이렇게 돌고 여기서는 이렇게 돌죠. 그렇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돌고 네. 이렇게 용산도 이렇게 돌죠. 네. 그래서 이 환포하는 데 안쪽이 좋다고 그랬죠? 안쪽이 좋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데 아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셨어요. 좋은데 어디가 좋은지? 여의도? 용산 그러네요. 광진구. 지금 써져 있는 데가 다 암쪽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네, 여러분 발에 눈여겨 보십시오. 네. 용산 한동안 제일 먼저 뜬 데가 용산이죠. 네. 여의도, 압구정, 광진구 얼마 전에 많이 떴죠? 네, 많이 떴죠. 이제 고덕 떴죠. 지금 고덕도 거의 고덕지구도. 다 많이 떴죠. 네. 이제 하남 남았네요. 하남도 많이 떴어요. 많이 떴습니까? 올랐어요, 떴습니까? 교수님.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한쪽은 좋고 한쪽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쪽도 있겠죠. 반대편. 예, 근데 반대편에는 우리가 쓰면은 또 싫어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만 하면은 여기 현충원 있고 이쪽 올림픽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안 보여주는 거죠. 말씀 못 드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안쪽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강이 있는데 한강 주변에 있는 많은 비싼 건물들이 많죠. 많죠. 여기 이쪽에 지금
한남동 쪽에 네. 상당히 고가들이 많은데 저기 비어 있는 데는 옛날에 당국대터인데 지금은 다 채워져 있죠. 아파트로 그렇죠. 잔뜩 채워져 있고. 네. H 아파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 한강변에 있는 뭐 어떤 특정 가옥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물길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떤 이 집이 있는데 네. 이 집에 이쪽은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겠죠? 그러네요. 네, 오른쪽에서 네, 이렇게 네, 흘러내려가니까 근데 이쪽은 물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방향. 쪽 어디가 좋겠어요? 뻔하죠? 파란색이 좋아요, 교수님.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집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네네. 소파 있잖아요. 소파. 네, 소파요. 소파가 옛날에는 옛날 집들은 소파 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TV 안테나가 한쪽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요즘에 짓는 집은 양쪽 다 놓을 수 양쪽 있어요. 다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파를 양쪽으로 옮겨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내가 대로 원하는 놓을 수 대로. 그게 바로 물이 내려오는 나한테 들어오는 방향으로 소파를 놓게 되면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앉은 자리니까 물이 나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죠. 방향으로 앉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쪽이 높고 내 쪽이 낮게 이렇게 앉으면은 재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파트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사무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뭐 책상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책상도 그런 위치로 따지면 되겠죠. 약간 그 앞에 도로가 사무실 앞에 도로가 약간 경사가 졌다. 네. 그러면은 그 경사가 진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나한테 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앉아 있으면은 그게 바로 재물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어디가 경사졌는지 땅을 보고 다녀야겠네요, 교수님. 저희 사무실에서. 아니, 도로를 보면은 네.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니까 그렇겠죠. 와 완전히 평평해가지고 물이 전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제주도처럼 네, 제주도 거꾸로 보이는 거꾸로 데도 보이는 데도 네, 있고 네. 그럴 때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 물통 하나 갖다 물 부어 보시면 돼요. 아, 물 하나 부어 놓으면은 금방 알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물통을 들고 사무실 앞으로 갑시다. 내일 아침에 얼 것 같아요. 제일 춥다는데. 아, 네. 그렇게 해서 의자나 본인의 책상, 대표님들 책상을 그쪽으로 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이제는 이제 물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죠. 활용하는 것을 네. 염두에 두시고 특히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물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에 흐르는 방향. 네, 방향 물이 나를 등지고 돌지 않았는지 나를 이렇게 유정이라는 말은 껴안는다는 뜻이 있는데 네. 유정하게 나를 안고 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좋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네. 안고 도는 게 가장 좋다. 상당히 그게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내에서 우리 부동산 아까도 사무실 뭐 소파 위치 말씀하셨지만 실내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가구나 이런 걸 놓거나 뭐 풍수를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교수님.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봤으니까 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집 안에 또 배치나 이런 네. 것들, 뭐 침대 위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소파, 그리고 뭐 사무실 같은 건 책상, 뭐 근거 위치 이런 거 다 보더라고요. 네, 교수님. 네. 특히 문의 위치도 많이 보던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일단 뭐 대략적으로 한번 현관 한번 볼까요? 현관. 네. 현관 우리가 이제 기운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그렇죠. 기라는 건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걸 만나면 따뜻하게 되고 네. 뾰족한 걸 만나면 뾰족하게 돼요. 네. 그래서 즉 말하면은 기는 형체가 없어요.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올 때 그 뾰족한 것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찔리고 아프죠. 힘들고. 둥글둥글하게 와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를 이제 먼저 갖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는 네네. 거의 한 70~80%는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겠죠. 일부는 이제 창문을 통해서도 오기는 하는데 네. 대부분이 현관을 통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관을 통해서 오니까 들어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현관이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신발, 또 쓰지 않은 무슨 우산이라든가 어떤 신문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치워놔야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신발도 정리. 깔끔하게 신는 신발만 딱 넣고 그렇죠. 필요 없는 건 딱 네. 집어넣고
그래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인테리어도 요즘에 많이 하시. 말 들었는데 현관에 딱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보이면 이제 복이 반사해서 나간다. 그래서 현관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있으면 치워야 되고 막아야 된다. 그거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네.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들어와요. 그렇죠. 안 좋은 것도 들어오는데 안 좋은 것 들어온다고 해서 현관을 아주 폐쇄하면 안 되겠죠. 그러겠죠. 좋은 것도 들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아주 영양가 있는 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먹다 보면은 네. 다 두루두루 그게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관은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안 좋은 것 들어오는 걸 방지하겠다고 거울을 갖다 붙여놓으면은 네네. 좋은 것도 못 들어온다는 들어오는 얘기죠. 거네요. 네, 그래서 들어오다 현관에다가는 거울을 정면에 붙이는 것은 아니다. 거울의 특성은 반사잖아요. 네. 반사라는 것은 내쫓는 거니까. 좋은 게 들어오려다가도 거울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관에 정면으로 거울 붙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붙일 때는 측면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안 보이게. 예, 옆으로 붙이는데 그것도 가능하면은 이제 함몰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벽보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게. 아, 거울을 붙일 때도. 그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튀어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하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여러분 현관 가서 보셔서 거울 앞에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 네. 숨겨버려야 됩니다. 좋은 기운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신 거울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현관에. 네. 근데 신발장 안에 붙이는 것은 뭐 큰 문제 없는데 네. 밖에 전신 거울이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측면에 있어도요, 교수님? 측면에 있어도 너무 큰 거는 이제 과유 그렇죠. 너무 많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래쪽에다가 뭐 아티지를 붙인다든가 또는 거기 화분을 하나 놓는다. 측면에 너무 크면 또 그걸 너무 좀 크면은 막는 또 의미로 뭔가를 넣어서 네. 좀 막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좋다. 신발장의 겉면이 거울로 된 집이 있거든요. 예, 요새 짓는 집 그런 집 많아요. 그런 집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집을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네. 너무 커서 그 집을 제가 아트지로 이렇게 좀 가리. 꼬마들이 있어서 네. 그 앞쪽에다 이제 애들 나비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붙여드렸어요. 교수님이 되게 세심하게 또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시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맨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외투, 신발, 가방, 우산, 광고물, 무료 신문 이런 것은 현관에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 그 문을 딱 열고 본인 집에 들어오는 현관 말씀하세요? 아니면 바깥의 현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현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무료 신문 같은 건 여기서 바깥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 집의 현관입니다. 내 집 안에. 집 안에 그러니까 신발 벗어놓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공간은 여러분 깔끔하게 치워 놓으셔야 항상 된다고 거기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그리고 청소할 때마다 거기 같이 청소해 주시고 같이 청소해야 돼요. 맞아요, 거기.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관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문하고 특히 사무실 대문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대문하고 요 물의 방향하고 보시면은 물이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갈 때 그렇죠? A, B, C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네. A는 물이 내려가는 쪽을 보고 있죠. 네네. B도 내려가는 쪽을 보고 있죠. C가 제일 좋네요. C는 오는 쪽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환포되는 안쪽, 물이 돌아가는 안쪽이 좋은데 네. B하고 C가 좋겠죠. 그렇죠. C도 좋고 B도 좋고. B도 좋은 거예요, 교수님. 네, A는 이제 그 돌아가는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에만 있는데 B는 안쪽에 있네요. B는 안쪽에 있어서 좋은데 네. 현관이 물이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고 그렇죠. 있으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렇죠. 차라리 네, C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는 C가 제일 좋습니다. 음. 이거를 이해하셨으면은 오늘 이제 성공한 거죠. 요것만 이해해도 오늘 많이 걷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써놓은 것은 좀 어렵게 써놨죠, 말이. 그러니까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방송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네. 안방이 저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문하고 침대가 대각선으로 놓여 있죠. 네. 침대 위치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 네네.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이거 표시 여기 해볼까요? 예, 할까요? 요 대각선인데 네. 지금 여기 벽이죠. 벽이네요. 예, 여기 벽이죠. 네. 벽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왜냐하면 벽은 산으로 보고 창문은 물로 봐요.
그럼 우리가 배산임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산임수니까 산에다 머리를 대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벽에다 머리를 대는 게 대고,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문의 옆에 바로 옆에 있으면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건 이제 충살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찌르니까 안 좋고. 네. 여기도 이제 벽에 붙여서 아주 좋죠. 네. 그런데 여기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거죠. 한 2, 30cm 떨어지는 게. 아예 바짝 붙이는 것보다. 바짝 붙이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아. 바짝 붙이면 네. 밖의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도 차이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바람이 만들어져요.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만들어져요. 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짝 붙여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벽을 손에 대보면 차갑잖아요. 차가워요. 그 차가운 기운이 내가 머리를 잠잘 그러면? 때 내 머리를 때린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붙이긴 붙이는데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한 2, 30cm는 떨어뜨려서. 조금만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조금만. 네,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허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붙여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분처럼 네. 벽에다가 못 하고 네. 창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죠. 네네. 이럴 때는 이렇게 커튼으로 막는 거예요. 창문을 막으면 되는데 아. 커튼으로 막게 되면 이제 벽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요때 커튼은 두꺼워야 되겠어요? 얇아야 되겠어요? 아주 두꺼워야겠죠. 그렇죠. 벽처럼. 돈을 써서라도 아, 우리 저 대표님은 쏙쏙 막 쏙쏙 하나 가리키면 둘을 알죠. 그렇습니다. 빨리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네. 커튼 맞추러 가야 됩니다. 아주 그렇게 큰 하면 커튼. 되겠습니다. 네. 침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침대 위치 위치.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 바로 옆에 있으면은 네. 안 좋다고 금방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건 흉이야, 흉. 그죠? 그럼 그 앞쪽에 있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것 이것도 같은데요. 흉이죠. 네. 당연히 문 열 때마다 찌르니까. 네네. 대각선이 제일 무난하다고 그랬죠? 네, 여기 좀 괜찮을 것 제일 같고. 무난하다고 네. 그랬습니다. 대각선이 있어도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은 네. 또 창문도 이렇게 커튼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벽이 있으면 좋은데 네, 창문이 네. 있으면 별로 안 좋다. 그렇죠. 그래서 비보라기 위해서는 두꺼운 커튼을 달면 조금 낫다. 그럼 이제 안 좋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안 좋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안 좋은 이유. 네.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해주시. 네. 그러면 여기 찌르니까 네. 찌른 걸 막으면 되겠죠? 거기다가 뭘로 막아요? 이렇게 막으면 뭘 넣으면 여기 막으면 되죠. 이렇게. 뭐 칸막이 같은 네, 걸로. 칸막이로 막으면 되죠. 아, 그렇게 하면 칸막이로 되는구나. 막으면은 이렇게 가림막으로 막으면은 이렇게 괜찮아지겠죠. 네네. 이때 그 가림막의 높이는 네. 침대에서 내가 누웠을 때 보이면 안 돼요. 저쪽이 밖이 보이면 안 되니까 아. 침대에 아주 꼭대기까지 뭐 할 하라는 필요는 건 없고. 아니고 사람이 섰을 때 가슴 높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누웠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인테리어로 이렇게 병풍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하시면 된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앞에 여기도- 막으면 되겠죠. 네, 막으면 이렇게 막으면 되겠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비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안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답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양쪽으로 창문이 있다는 얘기는 네. 여기로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바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 좋으니까 뭘 한 군데를 막아야 되겠죠. 커튼을 두꺼운 걸 친다던가, 하나는 창문 안 쓰게, 안 뭘, 쓰게. 예, 오케이.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러면 어느 쪽에 막는 게 좋겠어요? 그쪽이, 침대 쪽이 옆쪽이 낫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이거 저 창문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창문을 커튼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면 되죠. 그렇죠. 머리 위치를 이렇게 머리 돌리면 위치만 되겠네요. 바꾸면 되죠. 이렇게 창문 바꾸면 쪽으로. 되죠? 네. 그러면 좋아지죠. 이게 이 침대 하나를 바꾸는 요거에 쉬운 것 같아도 얼른 안 떠오르거든요. 풍수 공부를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데 그렇죠. 이 침대 위치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중요하죠. 그쵸. 머리가. 예. 머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는 내가 맨 첫 시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이게 이 나침판인데 이게 폐철이에요. 폐철.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방향을 위치를. 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느껴지죠. 네.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이제 겁먹죠. 저걸로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시고 네. 싶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간단하지만 생활 풍수가 되게 네. 중요하니까.